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일 본가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그럼 우리 가족 다 같이 내려가자.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 찾아뵌 지 오래돼서 한번 내려갈 참이었거든.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오던지. 당신 힘들까 봐 그렇지. 힘들 게 뭐가 있어. 내려가서 아버님이랑 식사도 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흔쾌히 대답하는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지방에서 홀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큰 사업체는 아니었기에 사업이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짐작해보건대 사업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 보였어요. 최근 시아버님 건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시댁으로 내려갔고 시아버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점심때쯤 도착을 했고 둘만 들어오는 모습에 시아버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니들만 온 거냐? 그럼 우리만 오지 누가 또 와요? 아니, 난 부부가 함께 올 줄 알았는데 둘 다 혼자 오길래 하는 말이지. 우리 집사람은 아파트 아니면 불편해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훈이 주연이 교육 때문에 엄청 바쁘기도 하고요. 아주버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누이 역시 짜증스레 대답을 했습니다. 김서방 거래처하고 골프 약속이 있어서 못 내려왔어요. 작은 회사가 뭐가 그리 바쁜지 주말에도 등산에다 뭐다 불러내고 그런다니까요. 이래서 없는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딱히 돈도 없겠다 백도 없겠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게 아버지 사업이 그리 되지만 않았어도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사업이 그렇게 돼서 온 가족이 쌩 고생이네요. 시누이가 마치 시아버님을 원망하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시아버님이 애써 눈을 피한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누이가 짜증스레 다시 물었어요. 다들 바쁜데 왜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급한 거라고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다들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고 돌아가죠. 아버지, 저도 바쁘니까 용건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전화로 얘기하던지 해요. 굳이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라가라는 겁니까? 두 사람이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시아버님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에는 하나같이 눈치 보느라 바빴던 게 생각이 나면서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시아버님 사업이 잘 될 때는 형님과 고모부도 열일 제쳐놓고 내려오곤 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어찌나 투덜대던지 시아버님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니들을 내려오라고 한 이유가 사업 때문이다. 사업? 무슨 사업이요? 설마 아버지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시누이가 대묻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비웃음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 들어 건강도 안 좋고 해서 니들 중 누군가가 내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버지 사업을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물려받아요? 겨우 그런 걸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게. 아버지,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 좀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혹시 치매나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은 가본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이 멀쩡한 아버지한테 치매라는 말이나 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니들은 이 애비가 치매였으면 좋겠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뜬금없잖아요. 아니 오늘망에도 이상하지 않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말이잖아요. 그걸 어느 누가 물려받겠어요? 누가 물려받겠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자식들 인생 망칠 생각도 아니고 그걸 물려받으라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내가 이러겠어요. 내 말이 틀려? 라며 아주버님이 시누이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시누이가 즉시 맞장구를 쳤고요. 사실 큰오빠 말이 틀린 말 하나 없긴 하지. 그걸 물려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어찌나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던지 시아버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남편을 향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둘째 너도 같은 생각인 거냐? 너도 내가 사업을 그냥 접었으면 좋겠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긴 해요. 남편이 당황한 채 우물쭈물 거리고 있자 시아버님이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잖니? 나중에는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네 엄마도 없이 홀로 니들 부족함 없이 키워냈고 말이야. 니들 셋 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이 있었냐? 이 애비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비웃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그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아버지는 마치 아버지 혼자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아주버님이 대놓고 시아버님께 대들고 있었고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고정하세요. 우선은 이렇게 다 모인 김에 단판을 짓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셋 중 누군가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형이랑 현숙이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남편의 말에 신우이가 걸고 넘어졌습니다. 뭐야, 그럼 둘째 오빠는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아직 생각 중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온 사업인데 아버지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긴 하잖아. 뭐?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 때려치고 진짜로 망해가는 사업을 물려받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은 오빠 제정신이 아니구나. 올케 언니, 오빠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신우이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눈만 깜빡인 채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바라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신우이가 다시 저를 부추겼습니다. 올케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작은 오빠 좀 말리라니까요. 글쎄요, 이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제 3자 입장이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남편이 선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올케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까지 왜 이래요? 저는 이 사람 믿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지금 회사도 다들 못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단번에 딱 붙었잖아요. 거기다 회사에서 일도 잘해서 인정도 받고 있고요. 저는 남편을 그냥 믿어요. 남편 뜻을 존중할 생각이에요. 그럼 서울살이 청산하고 이런 지방에 내려오겠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고 있었고 제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그만 올라가 봐. 많이 바쁘다며. 이쪽 일은 아버지랑 내가 알아서 할게. 앞으로 사업에 대해 두 번 다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좋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미쳤다고 부도 직전인 회사에 관심을 갖겠냐? 그럼 둘째 네가 물려받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만 올라갈게. 사업 잘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참,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이 선택은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대 우리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마라. 너도 그건 꼭 약속해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절대 찾아가는 일 없을 거야. 그래, 그럼 우린 이만 올라갈 테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고. 맞아. 작은 오빠 나중에 절대로 우리 귀찮게 하면 안 돼.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골치 아픈 뭔가를 떠안기 싫어 도망치는 모습과 흡사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시아버님과 밥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살아온 시아버님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지 시아버님 손을 잡고는 조용히 집 안으로 모시는 모습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시아버님이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야, 니들 아까 그 말 진심인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궈온 사업이잖아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집사람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 월급쟁이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면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약해진 시아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난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우선 며칠 생각 좀 해볼게요. 라며 시아버님과 식사를 한 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만 했고 어느 날 결심한 듯 제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사업 내가 물려받고 싶어. 그때도 말했지만 난 당신 생각 존중해. 다만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것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끝장을 보라 그 말이야. 알았어. 나 정말 열심히 해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남편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회사부터 이것저것들을 정리한 뒤 시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갔고 남편은 시아버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일을 배워나갔어요. 기존 다니던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기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내려간 지 1년쯤이 되어가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어마어마한 슬픔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1년 가까이 버티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시아버님은 사업이 다시 일어나길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여전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사업이 번창하는 걸 보고 떠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장례식장에 아주버님 부부와 시누이 부부가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냉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간들이었기에 본척만척하고 있었어요. 남보다 못한 그들의 행동에 많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님 영정사진을 마주한 그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마치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조문하듯 덤덤하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크나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작은아버님께서 끝도 없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 같은 것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구만. 평생 재혼도 안 하고 자식들만 바라보고 산 우리 형님만 불쌍해서 어쩐다니. 그런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은 지키고 있는 모습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남편을 비웃기 바빴어요. 사업은 잘 돼가냐?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야.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이래저래 신경 쓸 일도 많았고. 그러게 우리가 뭘 했냐? 그냥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라고 하니까 뭐 한다고 그런 짓을 하고 난리야.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고 그냥 작은 회사라도 취업할 생각해. 그러다가 있는 돈 다 날리지 말고. 지금도 돈 많이 날린 거 아니야? 그렇지 뭐. 벌어놓은 돈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다행히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한시름 덜었어. 뭐?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놨었어? 노인네가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니만 할 건 다 하고 있었네.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아버지 보험금으로 병원비랑 장례비용까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암튼 아버지 보험금이랑 부의금 들어온 거 정확히 나눠야 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진짜 대단하다. 그게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남편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 장례식을 마친 뒤 모든 걸 정확히 나누고 그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서로를 찾지 않았고 굳이 찾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3년 정도가 지나자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서서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가정용품을 생산하던 공장이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남편이 반려동물 용품 생산 등으로 사업 방향을 조금씩 다양화해 나갔습니다. 공장에 침량을 갖다 놓고 살다시피 하면서 사업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대기업을 다녔던 경험으로 생산, 판매, 재고 관리를 전산화해서 이전보다 효율성도 많이 좋아졌고 온라인 등 판매처도 다양해졌습니다.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아버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는데요. 설비 확충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족한 자금을 도와주기도 하셨고 집에 쌀과 반찬거리들을 몰래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염원 속에 사업은 더욱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이 더 흘렀는데요. 어느 날은 생전 연락 한 통 없던 그들이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의 속내를 알아차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내내 헛기침만 하고 있던 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듣자하니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나간다며?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었던 건지 이제는 나름 회사다운 회사가 됐네. 말도 봐. 한참 힘들 땐 집에 쌀이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작은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셨어.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제일 고생이 많았지 뭐. 그래도 참 대단하긴 하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할 말이라니? 무슨 할 말? 그때까지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저기 우리가 듣자하니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야?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지 뭐. 근데 그게 나 혼자 잘나서 그런 건가? 우리 직원들이 다들 고생해서 그런 거지. 말을 하는 내내 남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당당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들의 말에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다시 헛기침을 하며 뜸을 들이고 있던 순간 신우이가 아주버님을 재촉했습니다. 큰오빠, 이러다 숨 넘어가겠어. 빨리 좀 말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래. 네가 아버지한테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혼자 물려받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거야? 이 회사 물려받을 때는 적자투성이에 도산 직전이었던 회사였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 회사 안 물려받겠다고 다들 도망치듯 갔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저희가 뭐야? 어찌나 어이가 없었던지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린 네가 양심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다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제 와서 숟가락만 얹겠다 그런 심산인가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동안 먹을 쌀도 없어서 힘들게 사는 동안 누구 하나 들여다본 사람이 있기래?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누구 하나 병문안을 와본 사람이 있기를 해. 다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동안 살면서 남편이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그들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주버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뭐? 현명하게? 진짜 다들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구만. 암튼 우리 요청사항은 여기까지고 만약 네가 우리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가족끼리 소송하고 그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뭐가 어째? 유류분 반환 소송?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들 잘 들어.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해?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홀로 소주를 몇 병이나 마셨는지 모른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나도 이번에는 절대 못 참아. 소주를 들이키던 남편이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압박하면 순순히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은 숙취 해소를 위해 끓여놓은 콩나물국도 먹지 않은 채 급히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지저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우리나라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한 채 만반의 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재판까지 갈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의 가치로 선정되는데 뭔 자신감으로 이런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추측해보건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사장님이 마음 약해져서 자기들 뜻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장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오는 모든 전화는 받지 않았고 변호사와만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 바람에 그들이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함을 유지한 채 경비하시는 분들을 불러 그들을 쫓아냈고 곧장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들과 우리는 가족으로 이어졌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니죠.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 뒤 유류분 청구 소송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그들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울며 불며 또다시 매달렸어요. 언니, 우리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이랑 얘기하세요. 작은 오빠가 만나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언니, 우리 지금 파산 신청까지 해야 할 판국이에요. 허구한 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해서 숨어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라며 시누이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물론이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두 집안이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네요. 아마도 우리 남편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 보면서 자신들도 충분히 해내리라고 믿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나 고모부가 영업을 오래 해서 성공을 확신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업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마음가짐부터 글러먹었는데 잘 될 리가 만무했겠죠. 결국 얼마 안가 쫄딱 망했고 두 집 다 빚만 잔뜩 진 채 갚을 길이 없으니 파산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우리 남편 이름까지 팔아먹었다는 건데 만약 잘못되면 우리 남편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다네요. 잠시 후 급히 집에 뛰어들어온 남편이 기겁을 한 채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진 채 살고 있고요. 덕분에 우리는 작은아버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번듯한 집을 지어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신 작은아버님께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작은아버님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나 있나 모르겠다. 고생만 하다 가신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쩐다니. 작은 아버님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요즘은 시간이 날 때면 작은 아버님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작은 아버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잘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